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갑상선암, 우리 방사선 동요원소 치료와 그다음 전로주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면 이제 보통 방사선 동요원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실은 다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분암이라고 해서 역화, 이 가장 많이 진단받고 오시는 쪽, 유두암, 역화 이쪽은 이제 방사선 치료하게 되고 수질암 이런 쪽은 비분암은 원래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 갑상선암에서 이제 방사선 동요원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려면 갑상선에서 요오드를 필요로 합니다. 요오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조류, 바다에서 주로 이제 섭취하게 되는데 이 요오드를 가져다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야 하니 우리 몸에 갑상선은 이제 요오드를 이렇게 쭉쭉쭉 빨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사선 원소 중에 우리가 실제로 섭취하는 건 I 1, 2, 3을 보통 섭취를 하게 되고 이 똑같은 원소인데 요오드인데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1, 3, 1으로 되어 있는데 131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방사선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을 절제하고 난 후에 요오드를 특히 방사선을 뿜는 요오드를 먹으면 그 세포가 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수술을 제거한 다음에 갑상선 암세포가 우리 몸에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오드를 방사선을 뿜는 요오드를 대신 먹어서 그 갑상선 암세포들이 이 요오드를 빨아들이고 그 방사선 때문에 암세포가 파괴되는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받게 되면 보통 우리가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증상에 따라 좀 다른데 전절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초기 단계 같은 경우 30ml 또는 50ml 하는 경우는 이제 그날 퇴원하기도 하고 80ml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보통 1박 2일, 120 넘어가면 2박 3일, 3박 4일 정도 돼서 납으로 만든 그 방 안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그럼 나와서는 다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방사선을 이렇게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꼭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는데 이 갑상선 방사선 동요원소 치료를 할 때 좀 주의할 점은 이게 병원마다 그 주治선생님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은 뭡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국내에 각자 이렇게 하는 분들께서 진단받고 처치받는 병원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영국에 있는 그 암센터에서 연구센터에서 이렇게 기준 삼아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거리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나오셔서 내 몸에서 일종의 방사선이 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사람과 붙어 있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와서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차량으로 이동하세요라는 표현을 안내를 많이 드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이용하면 옆에 타는 사람이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특히 집에 오게 되면 신생아 아니면은 임산부 아니면 노약자 아이 또는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 예전에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하고 나면 일부러 호텔 가서 1, 2일 정도 있다 오시는 경우도 꽤 있었고 뭐 한방병원에 요양병원에서 또는 2차 병원에서 요것만 따로 격리를 추가로 더 하는 것도 현재 있습니다. 그 하는 이유는 좀 이따 할 건데 부작용들 때문에도 있고 이 격리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침대를 따로 쓰세요. 뭐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또는 아이들끼리 같이 잘 때는 침대는 가급적 따로 하시는 게 좋고 부부 관계는 이제 성접촉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밀접 접촉과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접촉하지 마세요 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체액입니다. 체액이 넘어가면 그 체액 안에 방사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제 땀, 소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시면 꼭 소변이나 대변 보고 나서 물 한 2번 정도 누르고 손을 꼭 깨끗이 닦고 땀이나 세수하고 난 다음에 수건을 항상 분리해서 따로 세탁하시라는 등 이런 안내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접촉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성접촉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피하시고 한 6개월 정도는 안전한 피임을 사용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자나 난자에 방사선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남자 같은 경우에 한 4개월 정도 피임을 해주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이후로는 특별한 문제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아까 방사선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동요원소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침샘 내 염증이 잘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띵띵 부고 그 다음에 입이 자꾸 마르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신 거 많이 먹으라 했어요. 여기는 영국에서 그렇게 소개가 잘 안 돼 있던데 국내 암센터들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오렌지 주스나 아니면 레몬즙 같은 거 이런 걸 먹어서 잡고
입안에 침샘을 자극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상선 요오드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침샘도 되게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뿜어대는 방사선이 침샘의 세포들을 많이 죽인다고 합니다. 대부분 한 달 내에 회복되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오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거, 레모나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해서 자극을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물을 자꾸 먹어서 배출, 아까 이게 소변이랑 땀으로 나갔듯이 배출시키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맛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 하게 되면 뭐 쇠맛이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 맛은 또 한 달 정도 있으면 좋아지고 오심, 미식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방사선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사선 치료 때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니면 좀 이따 다시 얘기하면 저효드시기에 의해서 소화기가 좀 문제가 되면서 체하거나 이런 게 겹쳐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데 침샘 관리만 좀 잘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방사선 동요연서 치료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저효드 시기를 해야 됩니다. 저효드 시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요 방사선 동요연소가 갑상선암 세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드,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I1, 2, 3, 123을 먹어버리면 이걸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드가 안 들어가게 막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병원마다 각각의 기준이 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갖고 오신 안내서 기준으로 많이 따라하시면 되고 요건 영국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먹어도 됩니다 보다는 안 나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거는 다 조심합니다. 생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해조류, 김, 미역 등등등, 그 다음에 천일염, 가장 핵심되는 게 천일염입니다. 이 천일염이 나중에 문제가 좀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일정 부분의 천일염이 인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천일염 무조건 금지입니다. 금지이고 영국에서는 히말라야 솔트 그게 조금 요거드가 많은지 그거는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국내에서는 천일염 모두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소금을 먹으면 안 되냐? 천일염이 아니고 조미된 가공된 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당 가서 먹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익는 소금들 그것들은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에 요드가 좀 들어있고 생 말고 이거 익혀 먹으면 좀 괜찮은데 어쨌든 얘네들 그 다음에 핵심은 계란과 우유, 그래서 계란과 우유, 버터가 들어가 있는 비스켓, 케이크 등 다 조심해야 됩니다. 영국에서는 빵이 괜찮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먹는 빵은 식사용으로 먹는 빵인데 국내에서 파는 빵들은 대다수가 계란과 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빵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병원 안내서에는 빵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계란과 버터도 좀 주의하라고 써 있었고 여기가 잘 빼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외식, 패스트푸드와 외식 같은 경우에 요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금도 많이 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외식 같은 경우에 피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해야 되면 원래 여기 도시락 싸서 가라 이렇게 돼 있던데 그냥 집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각종 영양제, 비타민 D9 등등에 대해서는 여기 요드를 좀 첨가하는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것도 가급적 끊으시는 게 좋고 최대한 요드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그러면 뭐 먹으라는 거냐 하면 대부분 이제 쌀 아니면 그냥 일반 채소와 과일, 그다음 우리가 그냥 채식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채식주의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곡물과 채식 두 가지만 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라고 보통 얘기 드렸었는데 고기도 괜찮습니다. 고기도 괜찮고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조심하는 건 언제나 김치, 고추장, 된장, 젓갈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제일 위에 천일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해조류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안 먹는데 천일염이 어디에 뿌려져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고 저희 병원에서 식단 나갈 때도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피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문제 얘네가 빠지면 천일염도 빠지면 밥 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밍밍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소금들도 잘 발달하고 저효드시기를 위한 온라인 스토어가 다 있어서 실은 이제 가상병원, 삼성병원 안내도 뒤에 가면 오히려 그런 거 음식 파는 사이트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던데 요 천일염이 아닌 소금으로 만드는 젓갈, 아닌 걸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그걸 이용한 김치까지 만들어진 식품 팝니다. 팔아서 차라리 그걸 드시면 됩니다. 그걸 드시면 되고 예전에 저희 병원에 있을 때 한번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두부였습니다. 두부가 간수 때문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병원에서 원래 예전 제가 있던 병원에서 우리 영양팀에서는 간수를 천일염이 아닌 소금을 썼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게 많이 발달할 때가 아니라서 환자분들 컴플레인이 엄청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부도 어쨌든 드실 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저효드 시기를 위해 갑상선 환자분들을 위한 식품 온라인 가시면
그거 다 맞춰서 파니까 그거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 음료 같은 거 뭘 좋냐? 커피는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는데 차 드셔도 되는데 문제는 커피에 추가 들어가는 건 안 되겠죠? 아까 이제 우유 안 되기 때문에 뭐 라떼라든지 뭐 다른 걸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그냥 커피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라서 있는데 요즘은 워낙 잘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찾으시면은 요거 그 온라인 스토어들이 다 팔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핵심은 요들을 최대한 줄이고 보통 1에서 2주 정도 하게 되는데 그 예전에 논문에 한 2주 정도 저열듯이 하거나 일주를 진짜 극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2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번 마지막으로 높아심사만 얘기 드리자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동요수에 대한 정확한 용량, 그다음에 격리에 대한 날짜, 그다음 저희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각각 주치의 선생님, 각각의 병원마다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신다면 좋은 치료가 되실 겁니다.